지난 시간에는 금리와 채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네. 이번 시간에는 금리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금리하고 주식시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금리 인상 소식이 있으면 이제 음. 주식이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진다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한다는 뉴스가 발표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왜 주식이 떨어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자가 올라가면 이제 기업들이 돈을 빌렸었으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손실이 나겠죠.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이유도 있고, 맞추니까 좀 황당해. 놀랬어. 그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돈의 흐름이, 네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한 주식 시장보다는,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이나, 이쪽으로 좀 이동해 갈 수 있겠죠. 아, 그렇네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몇 프로, 벌기 힘든 상황인데, 예금 금리나 채권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면, 맞아.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 한 5%, 10% 준다 하면 당연히 주식 안 하고 예금 그렇죠. 가죠. 5%, 10% 주면 10년에 2배로 늘어나요, 복리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식 투자 안 해도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도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렇네요. 예대 마진이 올라가니까 금융주들은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또 오르기도 하죠. 종목별로 다른 거예요. 성장주고 이제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IT주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에 돈 벌어들이는 거는 많지 않은데 미래에 많이 벌 것 같아서 지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제 빌려서 투자를 할 거죠. 채권처럼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분이 부담이 돼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미 많이 빌려놓은 돈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져서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떨어진다. 대신에 금융주 같은 가치주나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으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떨어져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업종별로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 계속 금리가 인상된다고 몇 번에 걸쳐서 뉴스가 나오는데 네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때는 아까 요 단계에서 한 번 더 나가게 되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금리를 올려도 경제 상황이 크게 지장을 안 받을 정도로 안정되거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렇죠. 코로나 때 금리를 확 낮춰버렸죠. 네네네. 왜 낮췄겠어? 일하러도 못 가고 돈을 못 버니까 돈 자체가 없으니까 돈을 막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도 잘 안 돌아가고 하니까 지원금도 많이 줘야 되고 금리가 높으면 또 대출 쓰는 사람 부담 가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주는 거죠. 그때 만약에 금리를 올렸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힘들었겠죠? 네. 진짜 부도나는 회사들이 엄청 늘어났겠지. 그렇지. 근데 그럴 때는 절대 금리를 올릴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과열될 수 있으니까. 돈도 많이 풀어놨는데다가 금리까지 싸서 투자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투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버블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 버블이 터지게 되면 또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걸 사전 예방을 하자. 예방주사 맞는 차원에서 그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 이미 회복했다고 그러면 판단을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그쪽은? 잘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도 잘 되고 있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침체되는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좋은 예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돈이 많이 풀려서 걷어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소비재들
소비재들.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음식, 여행, 뭐 호텔, 면세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이 많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주식시장도 같이 올랐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 그러면 정리해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떨어진다.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은 올라간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만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쉬워 보이긴 하지만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낮겠죠. 그건 1단계. 1단계. 네, 그 다음에 2단계는 업종별로 보자. 업종별로. 그 다음에 3단계는 왜 올리는가? 금리를 왜 올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조금씩 깊게 하다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못 올리고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투자를 내가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서 투자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제 뉴스가 이렇게 나와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겁먹고 도망가거나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는 쪽은 뭘까? 금리가 올렸을 때 위험한 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고민하다 보면 조금씩 시장이 눈에 들어오고 돈의 방향이 조금씩 보이겠죠. 그런 걸 꿰뚫어보는 거 좀 길러야 되겠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오른다는 소식에 이제 주식은 끝났어.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겠어 하고 도망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도망가지 말고 지금 금리 올린다고 해서 다들 걱정하고 주식시장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렇지. 계속 안 좋으니까 지금 장이 계속 투자를 그만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경제는 계속 순환하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현금을 보유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변경하는 거는 좋은데 시장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뭐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뺀다든가 전체 돈을 잠깐 뺀다든가 이런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